신념을 지키려다 끝내 숨을 거두고 6월 민주항쟁을 시작하게 만든 서울대의 박중철 열사, 최루탄에 쓰러져 민주항쟁의 불길을 더욱 달군 연세대의 이한열 열사, 모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일 아침 등굣길에 또는 시험기간에 우리가 수백 번도 넘게 지나친 그 길에 홀로 외로이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로운 캠퍼스를 위해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이가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평화롭던 광주에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유신체제가 붕괴되면서 대학교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억눌렸던 시위와 투쟁이 터져나온 것인데요. 쿠데타 이후 신군부는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사회에 만연한 민주화의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휴교되었고 언론은 검열되었습니다. 이에 광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식인, 노동자, 농민, 학생 모두가 민주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광주가 맞이한 것은 그들이 요구한 민주화가 아니라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이었습니다. 휘둘리는 곤봉에 민주의 횃불이 꺼지고 대검의 청춘이 꿰뚫리고 소총의 사명감을 품은 눈이 다시는 떠질 일 없이 감겼습니다. 그때 이 참극을 모두 목격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바로 김의기,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76학번, 우리들의 선배였습니다. 김의기 열사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민의 아들이었던 그는 자연스레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대학에 입학해서도 꾸준히 농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사회개혁에 뜻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감리교 청년회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급격한 산업화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부를 축적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려면 임금을 낮춰야 되죠. 임금을 낮추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임금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쌀값이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못 먹어? 그럼 라면 만들어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라면 수출 1, 2위 하는 것도 이 저고가 정책 때문이거든요. 노동자 농민들이 임금이 적기 때문에 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 맛있게 만드는 그 라면을 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로 가는 거죠. 이 농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전이 없으니까. 이런 현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좀 막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농촌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겠죠. 제 동생이 한 2학년 때부터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아마 농활도 하고 농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아마 그 야학을 교회 가서 야학도 하고 그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가 집으로 와서 제 동생 의기를 그 교회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청년들 운동하던 청년들 사이에서 농민운동하면 김익이 그런 거였죠. 농촌 선교, 말이 선교지만 사실 농촌 운동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부가 되기도 하고 또 농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도 하고 그런 일련의 운동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가장 열정이 있던 사람이 김익이 선배라고 김익이 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 5월 19일에 북동성당에서 열릴 예정인 한평 고구마 농민투쟁 승리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내려갔다가
5.18 운동의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고구마를 그 당시 농협이 비싸게 사주겠다고 농민들한테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싹 짓게 하고 40%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다 썩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시위가 되었고 운동이 된 거죠. 승리를 해서 이제 그 승리 기념 대회로 김익의 열사가 그 당시 내려갔던 거예요. 서울에서 농촌운동 하고 있고 위원장이니까 같이 가서 연대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보게 된 건 계엄. 사망자 166명, 실종자 179명, 부상자 2,617명. 그건 명백한 국가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 민주시민들은 간첩 폭도가 되어버렸고 광주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서울로 올라가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김의기 열사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다짐했습니다. 5월 광주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 이제 김일기 선배한테 당신은 이제 여기서 좀 빠져나가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밖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광주가 고립돼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이 상황을 외부에 특히 서울에 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5월 30일 서울 종로 5가의 기독교 회관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의기 열사는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인쇄해 배포하려 했습니다. 희생을 줄이기 위해 오직 혼자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친 계엄군에 의해 폭로는 무마되고 말았고 그는 치열한 몸싸움 끝에 기독회관 6층에서 추락하여 운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고작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그 삼엄한 그 경비를 두고 어쨌든 기독교관에 오셔가지고 그걸 알리는 문건을 작성하시고 607호라고 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6층에서 그렇게 알리다가 그게 어떻게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군인들에게 쫓겨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산화되셨다고 하는데 투신하셨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결하셨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장갑차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셨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때 유인물 있잖아요. 그 유인물을 수습하느라고 시체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날이 5월 30일이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를 갔더니 그 형사가 2명이 이제 밖에 서 있고 우리 엄마가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의기가 죽었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사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형사가 죽은 게 아니고 떨어져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서울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실에 간 거예요. 기독교관에서 떨어진 대학생이 맞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안 왔는데 그러더니 영안실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그 복도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냥 쭉 털썩 앉으셨는데 그래도 엄마를 일으켜가지고 그 영안실에 갔더니 여기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떨어진 학생이 여기 와 있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안실에 있다고 그래서 엄마 거기서 거의 정신을 잃으셨고 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잘 알리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친척들이 사람들이 하도 형사들이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장례식에도 올라 그러지 않고 우리 집에도 잘 올라 그러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랬어요. 빨갱이라고 자기들한테 자기들도 피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 장례는 그렇게 치렀어요. 가족들 우리 가족만 하고 이제 나머지 교회 분들하고 사회인사들하고 이렇게 오셔서 흩어질 산, 꽃, 화. 한 송이 꽃이 바람에 흩어지듯 김의기 열사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선화하면서 하늘에 흩날린 종이에는 그가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숨 바쳐 우리에게, 동포에게 드리고 싶었던 글. 목격자는 목격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몸소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동포에게 드리는 글. 피를 부르는 군홧발 소리가 우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뜩이는 총칼의 위협 아래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사륙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오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공기가 유신 잔당들의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 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높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자유 시민으로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또다시 지옥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상이 될 것인가? 동포여, 일어나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라. 우리의 힘을 모아 싸워 역사를 정방향에 서게 하자.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 동포여, 일어나 유신잔당의 마지막 숨통에 결정적 철퇴를 가하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동포여. 1980년 5월 30일 김의기. 이런 김의기 열사를 잊지 않고자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5월 의기제를 개최합니다. 슬픈 역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김의기 열사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옆에서 살아 숨쉽니다. 무엇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과거를 되새기게 만들었을까요? 김의기 선배를 왜 기억해야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원하는 삶들이 있고 또 이제 각자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마 이제 다를 테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방식들도 달라질 테고요. 지금의 대학생들이 김의기 선배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뭐 옛날 선배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의 모습이 아니라 김의기 선배의 의미를 오늘의 언어로 좀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화하고, 그리고 그 의미로 김의기 선배를 기억하고 기념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의 언어로 김의기 선배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의미부여해서 오늘의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념하는 행위가 좀 의기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운동장에서 이어진 본판에서는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김의기 장학생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잔을 기울이며 오래도록 5월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명과 총성이 멈추지 않던 5월은 이제 웃음이 머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그 뜻을 이어갑니다. 46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민주주의의 외침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번 민주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더욱 거리낌 없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냈습니다.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1980년에 광주가 2024년에 서울을 구한 겁니다. 12.3 계엄 이후에 김익기 기념사업회가 거기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냈었던 건 저는 너무 당연하고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5월에 돌아가셨던 김익기 선배를 기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사업회이고 80년 5월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온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80년 5월로 그 상황으로 돌릴 수 있는 계엄이라는 이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연장되고 5.18이라는 학살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심지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년 이후에 광주의 그 진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죠. 지방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선배가 계신데 그날 뉴스를 듣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국회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과속으로 막 이렇게 급하게 오시느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국회로 달려온 사람도 있었지만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이제 간첩이 이미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핸드폰 다 여관에다가 집어넣고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저도 사실은 수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뉴얼이 이제 정권에선 있었고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공포를 정말 겪었던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들이 준비된 프로토콜이 있었다면 우리도 있었다. 우리도 광주에서 봤기 때문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로 달려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동생이 죽고 난 뒤에 동생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가 참 대단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네가 못다한 삶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걔한테 했었어요. 약속을 했달까? 제가 뭐를 하면은 그렇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시골교회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30년을 목회를 하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도 시위에 많이 나갔죠. 그런 시위에는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도 계속 집회에 많이 나갔고요. 참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래서 미쳤구나. 이거 말도 안 돼요. 뭐 21세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돌았어.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비상계엄을 경험한 세대로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때부터는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간 거예요. 5.18 하면 저는 사실 주먹밥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당시 거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밥을 만들고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자.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주먹밥이 이번 계엄 때도 뭐 선결제라든지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쨌든 내 걸 나누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연예인들 선결제가 막 이슈가 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난한 동사동에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은 지금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난하지만 우리가 이 광장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우리도 이 광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나눴거든요. 광장에 나가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광주의 주먹밥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다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계엄이 내려졌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건 1980년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유혈 사태가 난다든가 시민들이 다친다든가 죽음을 당한다든가 그 이후에 군부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저보다 더 세대가 앞선 분들은 직접 경험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시에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결국 12.3 쿠데타를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뉴스나 이런 것들 보셔도 아마 현장 영상들이 많아서 보셨을 텐데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총을 쏜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가진 힘을 모두 발휘를 해서 뭔가를 진압하려던가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1980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80년 5월 18일이 이 오늘날의 12월 3일 12월 3일을 막았다라는 말은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 역시 존재합니다. 유튜브에 5.18을 검색하면 민주화운동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왜곡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양합니다. 북한이 개입했다. 무장 폭동 진압은 정당한 일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분명 총칼 앞에서 쓰러졌지만 인터넷 속 그들은 어느새 폭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피로 써내려간 5월의 기억이 몇 줄의 거짓말 속에서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의기 열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오늘을, 지금이 오기까지 얼마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요. 모두가 침묵하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김의기 열사처럼 우리는 아픈 상처를 몇 번이고 꺼내어 말하고자 합니다.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들이 말하던 내일이 오늘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